BTS의 세계적인 성공과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에서의 큰 성공으로 일본 음반 시장에는 K-팝 아티스트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댄스 기획사들이나 음반사 아티스트들은 너도나도 해외 진출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놓고 BTS와 K-팝을 거론하며 일본 아티스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9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엔터사와 연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부르짖는 다양한 댄스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시리즈 일본판 프로듀스 101 재팬이 2019년 시즌1을 방송했으며 2021년 시즌2를 방영 예정입니다. 두 시리즈는 모두 보이그룹 오디션입니다. 또 2019년에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 보이그룹 슈퍼노바의 멤버가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한일 합작 11인조 보이그룹 선발 오디션 지에그가 방송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을 섞여 진행된 이 오디션 방송의 타이틀은 아예 글로벌 아이돌 발굴 오디션이었습니다. 걸그룹 역시 비슷한 시도가 계속되는 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JYP의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 니즈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부터 일본에서의 지역 오디션과 미국 LA와 하와이의 지역 오디션으로 선발된 멤버들로 방송된 니즈 프로젝트는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소니뮤직 재팬 그리고 일본의 공중판 이온 테레비가 손을 잡은 9인조 걸그룹 멤버를 뽑는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으로 결성된 니즈에게는 글로벌이라는 슬로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일본의 인기 걸그룹 48 그룹들의 멤버들과 한국의 기획사 연습생들을 모아 만든 걸그룹 오디션 프로듀스 48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성된 그룹들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은 JO1이라는 그룹을 배출했습니다. 오디션 방송 자체는 일본의 대형 코미디언 기획사 요시모토 음업이 한국의 CJ에게 판권을 사서 제작했지만 CJ와 합작사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를 세워서 JO1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무, 코디, 그룹 컨셉, 음반 제작 등 거의 모든 프로듀싱을 한국 K-팝 스태프들에게 사실상 다 맡기는 형태로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는 한국에 와서 아예 모든 트레이닝을 받다가 현 시국으로 한국 입국이 힘들어지자 아예 한국의 스태프들에게 원격 수업으로 안무 등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이 K-팝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한국처럼 연습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획사가 많지 않아 일반인 참가자들로 결성된 그룹이라 정규 그룹으로 활동 중이며 K-팝 스타일의 일본인 보이그룹이라는 점, 그것도 어설프게 K-팝을 베꼈다는 인상이 아니라 K-팝 스태프들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존 일본 보이그룹들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이뤄내며 50만 장에 육박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니즈 프로젝트로 결성된 니즈는 애초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준비 중이던 일본인 걸그룹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된 방송에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소니 뮤직과 합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소니 뮤직은 현재 일본에서 음반사 역할만을 하는 상황이며 그룹 자체는 그냥 일본에서 개최된 오디션으로 결성된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일본인 걸그룹일 뿐입니다. 그래서 JYP의 프로듀싱으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들을 통해 결성된 그룹들을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선이 한이하게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이 그룹들이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그룹이 되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니즈와 같은 경우 그룹 결성을 다룬 오디션 방송 니즈 프로젝트가 현 시국으로 인해 외출 자제를 일본 정부에서 권유한 시기에 방송되어 방송 자체가 대박이 나서 일본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듀서 JYP의 인기도 크게 올랐으며 니즈 자체가 이미 트와이스의 성공을 이끈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JYP의 미국 진출 경력 등도 꾸준히 부각되다 보니 기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는 일본에서 여성 그룹 최초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일본의 대표 음반 차트 오리콘 차트가 발표했으며, 유튜브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6개월여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는 등 기존의 일본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아티스트의 조회수 상황을 보면 채널의 조회수 4억 4천만 중에서 일본에서의 조회수만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부유눈 이주 같은 뉘앙스로 한국 인터뷰어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실정인데,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대부분의 한국 대중들은 이주를 잘 모르며, 안다고 해도 일본처럼 열광하는 팬층은 아직까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당연했던 것이 그간 일본에서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즈 프로젝트는 JYP의 일본인 혹은 한일혼혈 연습생과 일본에서 선발된 일반인 멤버들 중 옥석을 가려 결성된다곤 했지만 근본은 JYP의 새 걸그룹을 결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 열린 지역 예선을 다룬 파트 1이 끝나고 이어서 방영된 파트 2는 모두 한국의 JYP가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JYP 본사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방송을 통해 트레이닝과 합숙 과정,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하고 경쟁하고 멤버들이 선발되는 과정이 있는 그대로 일본 공중파의 오디션 프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트와이스를 결성하는 내용을 다룬 16의 론판인 셈입니다. 사실 2010년 일본 시장에서 소녀시대와 카라를 필두로 한 K-팝 열풍 이후 일본에서는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끊임없이 취재하고 분석하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나 다큐에서 다루는 것과 일본의 지망생들이 직접 이 육성 시스템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 오디션 프로를 접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일본의 대중들이나 음악업계에서는 니주는 K-팝 아이돌들처럼 기본기가 갖춰진 그룹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실제로 니주는 일반적인 일본 걸그룹과는 실력적으로 분명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니주라는 그룹 자체가 당장 세계적으로 성공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말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일단 JYP의 연습생 출신이나 일본 대형 기획사에서 춤을 배워온 멤버 등 연습생 경력이 있는 멤버가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멤버들은 순수 일반인 참가자여서 상대적으로 아직 다듬어야 할 실력적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JYP 측의 전략으로 애초에 오디션 방송을 앞두고 일본 기자들 앞에서 사측은 분명하게 오디션 방송의 컨셉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日本のアイドル文化は準備する過程からファンたちが一緒に応援してくれて成長する姿を共有するためアイドルたちが完成されていない状態、つまり未熟な姿も気にせず見せると思っています。反対に K-POP アイドル文化は長い期間徹底的に企画して準備してある程度完成された姿を見せます。今回のプロジェクトではこの2つの文化を合わせて準備は長い期間徹底的にしますが、その過程をファンたちにお見せする計画です。 그리고 취지에 맞게 니주는 오디션 프로를 통해 단기간에 하드한 트레이닝으로 최소한 일본 내수 시장 걸그룹들보다는 높은 실력을 갖춘 그룹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을 모두 방송으로 노출해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성장형 서사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양국 아이돌의 특징을 적당히 섞은 기획이었습니다. 물론 데뷔 후 현재까진 이주는 음반 발매 시마다 분명하게 실력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여타 K-팝 그룹들도 마찬가지이니만큼 국내에서는 그다지 특별하게 와닿는 그룹의 매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리즈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되었어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는 프로듀스 101 재팬으로 결성된 일본인 보이그룹 JO1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프로듀싱을 다 해주고 있고 그 프로듀싱에 녹아들기 위해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서 일본의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는 분명 차별화가 되는 실력파 그룹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막상 한국의 일반적인 보이그룹들과 비교하면 더 나은 무언가를 갖춘 그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뷔 후 K콘에도 초대되고 M카운트다운에도 출연했지만 K-팝 스타일의 일본인 그룹이라는 화제성 말고는 특별하게 실력적으로나 그룹 컨셉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K-팝 팬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K-팝 업계는 굉장히 레드오션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공중파 음악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는 그룹쯤 되면 중소기획사 소속 그룹이어도 이제 솔로 가수로도 손색 없는 메인 보컬 멤버와 팔군무는 기본으로 갖춰서 데뷔를 시키고 있으며 격한 춤을 추며 최대한 라이브를 시키려는 노력까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AKB48의 총선거에서 최고 순위 11위를 기록하며 인기 멤버였다기 프로듀스 48 참가 후 한국의 울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여 데뷔를 한 타카하시 주리는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 회사 트레이닝 중에는 춤추며 노래할 때 가능하면 숨이 차지 않게 하는 라이브 레슨이라는 트레이닝을 따로 받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でライブレッスン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生歌でライブをしているので実際に練習室でヘッドセットをつけて、マイクをつけてで実際に歌ってで、息が上がったりしないようにそれに慣れるためにそのライブレッスンをしてます。 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음반 프로듀싱에 대한 것도 이제 중소기획사들도 자체 프로듀싱 팀을 꾸리거나 기획 단계부터 그룹 컨셉을 확실하게 해서 그에 맞는 곡을 받아서 활동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보니 이 부분까지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JO1은 일본 내수 시장을 벗어나면 K-팝 스타일의 일본인 그룹 정도로서의 존재감은 있을지 몰라도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만한 장점을 찾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니쥬는 오히려 현재 일본 내수 시장에 특화된 그룹으로 프로듀싱이 이루어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과거 카라의 힙댄스나 트와이스의 TT 댄스가 주목을 받았던 것에 영향을 받은 듯 프리 데뷔곡인 웨이크 유 해피의 줄넘기 댄스나 정식 데뷔곡 스텝 애너 스텝의 레빗 댄스 등을 통해 반복적이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포인트 안무 위주로 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 댄스가 일본 내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 반응을 얻고 있다는 K-팝 걸그룹들을 보면 이런 요소보다는 걸크러쉬 장르의 그룹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즉, 니쥬의 그룹이 소개될 때 글로벌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혹은 글로벌 걸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일본 내에서는 계속 붙겠지만 그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그룹 기획을 보면 오히려 일본 내수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들로 집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앞날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니쥬는 글로벌한 시장을 노린 그룹이라고 하기엔 방향성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 내수 시장에서 실력파 그룹으로서 존재감을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도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어곡이 발표된다는 소식만으로 일본에서는 이 소식을 기사화하면 니쥬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해외 팬들을 위해 외국어 곡을 내는 것은 기존 K-팝 그룹들에게 드문 일은 아니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외국 진출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JO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 시국이 끝나면 두 그룹 다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해외에서 팬덤을 갖춘 K-팝 그룹들과의 차별화가 되는 무언가가 없으면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그룹 다 오디션 방송으로 결성된 덕분에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을 최대한 건너뛰고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그룹이 결성되어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K-팝 스타일의 일본인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으나 당연히 트레이닝의 상당 부분이 생략된 만큼
앞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다듬어야 할 실력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K-팝 그룹들보다 많습니다. 일본 미디어 등에서는 K-팝 그룹들은 완성형 그룹으로 데뷔한다는 주장을 자주 하고 있지만 실상은 K-팝 그룹들은 오히려 최소한의 무대 실력만을 갖춘 뒤 데뷔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데뷔 후 경력이 쌓이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미주나 JO1은 그 성장의 폭이 더 커야 하는 상황이며 여기에 기존 K-팝 그룹들과 차별화까지 이뤄내야만 합니다. 사실 두 팀 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충분한 회사의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현 시국이 끝나면 이 그룹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